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네, 요즘 매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요즘 이슈가 많네요. 네, 짧게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TSMC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TSMC 실적이 오후에 나왔고 굉장히 따끈따끈한 TSMC 가이던스까지 제가 업로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들 같이 한번 공유 한번 드려볼게요. 자, 컴플러스 노티스 받으세요. 오늘 언급되는 종목에 투자 유인 공고는 없다는 거. 자, 오늘 수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 플로우 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분이 댓글로 왜 외국인 수급만 보냐, 기관들 수급 왜 안 보냐, 너도 기관인데 왜 수급 안 보냐,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네, 저는 기관 수급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예전처럼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겠죠. 물론 있는데 저같이 액티브하게 저는 절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액티브하게 운용을 합니다. 헤지펀드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기관 매니저들이 이제 BM을 추종합니다. BM을 추종하고 BM을 추종한다는 거는 그냥 지수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르던 빠지던 한 20% 그냥 들고 대형주 중심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특정 어떤 기관들의 특정 종목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임발부하고 있는 종목 몇 개를 말고는 대체로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보고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심으로만 수급을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댓글에 이제 남기셔가지고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수급 보면요. 오늘 코스피를 외국인이 5천억 샀거든요. 하이닉스만 거의 5천억 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하이닉스 많이 썼을까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어제도 하이닉스 관련된 뉴스플로우 H1포가 굉장히 앞당겨진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수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오늘 전자도 500억 사줬네요. 외국인 입장에서 전자 500억은 이제 찔끔 점만 찍은 거네요. 그냥 우리 좀 지수 중심으로 좀 들어온 일부 외국인 플로우 역외 펀드 중에 전자가 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를 많이 샀네요. 오늘 바이오를 많이 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한국의 바이오는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동안 제가 이제 걱정했듯이 미국의 10년물이 거의 4.8 근처까지 가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했잖아요. 4.8 넘어가면서 그동안 그러면서 바이오가 좀 눌려 있었는데 어제 이제 미국 CPI가 굉장히 좀 안도감을 주면서 4.6까지 빠졌죠. 10년물이. 그러면서 바이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고요. 반면에 오늘 뭘 팔았는지 보면 하나 엔진을 70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하나 엔진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포, 그다음에 방산, 조선, 이런 그동안 좋았던 섹터들을 좀 줄이면서 하이닉스를 많이 샀고 하이닉스는 오늘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를 많이 샀다라는 거고요. 간만에 화장품도 좀 들어왔네요. 자, 하이닉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르다가 23년, 24년까지 거의 40% 이상 조정받다가 바닥에서 지금 거의 40% 반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하나 엔진 얘기 말씀드렸는데 하나 엔진은 오늘 인하전공이라고 하나 엔진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 엔진이 하나그룹의 소속이지만 인하전공이 예전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00억 가까이 주식을 양도했다. 이 양도는 이게 블락들입니다. 양도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이제 블락 매각을 쓰는데 기자님이 이제 주식 양도라고 썼어요. 양도라고 안 합니다. 블락들입니다. 블락들이고요. 지금 1,000억 가까이를 팔았는데 지분을 한 번에 다 팔면 좋은데 아직도 5%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팔면 훨씬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진도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수요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13%의 블락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거의 13%에 이제 일부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갔을 텐데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한 7% 정도 끝났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6% 먹었네요. 어제 블락 참여한 분들은. 자, TSMC 실적 갑니다. 짧게 할게요. TSMC 실적은 여러분이 테크 투자자가 아니어도 한 번은 꼭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AI의 어떤 좀 흐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TSMC가 결국에는 그 중간에서 모든 칩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드디어 오늘 TSMC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자, 대만 달러 기준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환율 원화로 치환해가지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금 1 대만 달러에 한 44원 정도 합니다. 매출은 38조 정도 했고요.
그로스 프라핏 매출 총이익이 22조, 영업이익은 18조. 자, 이 18조라는 숫자가 약간 감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4분기에 7.3조 했습니다. 거의 지금 몇 배입니까? 2.5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지금 이만큼 벌어졌다는 겁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순이익은 16조 정도 했다라는 거고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매출은 38조 했는데 작년 4분기, 23년 4분기는 27조였어요. YOY 거의 40%. 엄청난 성장주입니다. 그다음에 그로스 프로핏도 매출 총이익도 54% 증가, 영업이익도 63%. 영업이익이 더 증가했다는 건 마진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8조인데 작년 4분기에는 11조였어요. 60% 성장.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네. 이만큼 성장이 좋은 회사가 된 겁니다. TSMC가. 순이익은 16조고요. 자, 작년 4분기랑 비교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 더 도식화를 해보면 그 마진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GP 마진이라고 합니다. GP 마진이 59%, 작년 4분기가 53%였어요. 6%나 더 좋아졌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이익 OP 마진 49%입니다. 작년에 40% 초반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마진 상승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TSMC의 수율이 잘 나오면서 선단 공정의 수율이 잘 나오면서 마진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가이던스겠죠. 지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4분기 실적이 좋아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오늘 TSMC 시간의 주가에서는 아마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TSMC 시간에가 좋아요. 왜냐하면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가이던스 이제 발표를 해줬는데, 자, C세일즈, 보통 이제 C세일즈로 하면 예상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세일즈가 25빌리언 정도에서 25.8 빌리언을 준 겁니다. 자, 다음 분기 예상치가 24.4빌리언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좋았고요. 그로스 마진도 57%에서 59% 줬어요. 자, 이렇게 밴드를 많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한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 근데 지금 예상치는 56.9.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가 준 가이던스의 하단이 시장 컨센보다 더 높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OP 마진도 46.5에서 48.5 줬죠. 예상치가 46.4.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다 지금 좋아진 아주 좋은 가이던스를 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TSMC의 시간의 주가가 지금 5% 가까이 지금 올랐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TSMC랑 하이닉스 얘기하고요. 지금 하이닉스도 사실 TSMC의 가이던스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수혜가 크잖아요. 지금 HBM3를 독점하고 있고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HBM4까지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스케줄이 땡겨지는 거는 제가 좋은 이슈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시간에서 거의 2%, 오늘도 지금 거의 한 5% 이상 많이 올랐는데 시간에서 또 2% 오르면서 끝났어요.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전력기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전력기기도 지금 계속 지금 쇼티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전력 부족이 인류를 긴장시킬 수도 있다는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참 굉장히 좀 쉽게 썼으니까 한번 꼭 보실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 전력기기 회사들이 작년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00%에서 300% 이렇게 밴드에서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다운 관점에서 지금 바텀업도 나쁘지 않지만 탑다운에서 전력기기가 계속 지금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주는 게 이 차트인데요. KB증권의 그 하인원 연구원이 이제 저한테 자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건데요. 자, 미국의 건설 투자, 제조업, 이 건설 투자의 어떤 이 그로스를 보면요. 저점 대비 지금 거의 250%까지 올라 있어요. 그죠? 21년 대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투자 중에서 전력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그 한참 투자 사이클 이렇게 있을 때요. 투자 사이클 있을 때 2006년부터 7년, 그다음에 2010년 중반 이때는 거의 지금 120%씩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전히 아직 40%도 못 왔다는 겁니다. 이 전력 쪽의 투자 저점 대비 증가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전히 전력기기 쪽에 쇼티지, 전력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전력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전력기기죠, 그죠? 변압기. 제가 예전에 정말 그 2년 전에 변압기 사이클이 60년 만에 왔다고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그때 전력기기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거고요. 여기에는 또 원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쪽에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CPI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만 터치하면 이건 KB증권의
또 이제 이은택 연구원이 이제 쓴 오늘 자료를 제가 간단히 인용을 해봤는데요. 자, CPI가 아무튼 안도감을 준 그 숫자가 나왔어요. 넘버가 좋았는데, 자, 일단 그냥 CPI가 2.9가 나왔고, 코어가 3.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은택 연구원의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주거비를 제외하면 굉장히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주거비가 현재 그 선행 주거비, 보통 투먼스 주거비들의 인덱스는 이미 거의 다 YOY로 거의 제로에서 마이너스까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렌탈 비용은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내려와 있고, 다만 이 렌탈을 계약하는 시점이 보통 1년 정도, 최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는데 약간의 타임렉이 있다. 시차가 있는 거지 실제로 주거비는 굉장히 내려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착시 효과를 제거하고 보니까 물가가 지금 1.9고요. 코어 CPI는 2.1%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지금 물가가 많이 좀 빠져 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 저도 보고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오늘 내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요즘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